예, 안녕하세요. 난야암의 담현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국유사의 설화 중에 하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6번째인데 제가 고사성어하고 얽힌 역사 그 기록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수포 아닌 수포를 했는데 일단 말씀드릴 고사성어는 일모도원이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이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중국 후한 전한 때, 후한이 아니지, 전한 때 한무제 유철이라는 그 황제가 있을 때 그 태사령이라고 역사를 기록하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쓴 유명한 역사서인데요. 그 사망오제 시기부터 시작해서 한무제 유철의 아버지인 한경제 때까지 역사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해서 모은 책인데, 사실 이 사마천 사기 사마천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관찬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태사령인 사마천을 포함해서 사관들 여러 명이 붙어서 쓰기는 했는데, 사마천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그 양을 쓰기도 하고 실제 총괄 감독도 했고요. 그리고 사마천의 이 사기가 원래 처음부터 관찬이었던 건 아니고 사마천의 아버지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사천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쓰기 시작했던 역사서를 나중에 국가에서 공인하고 그 국가의 어떤 관료였던 사관 중에,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였던 사관들을 붙여서 대대적으로 중보한 그런 역사서이기 때문에 대표 저자가 사마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마천의 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전한 때 만들어진 사기 이렇게 말하는 게 역사적으로 엄밀하게는 맞는 얘기긴 한데, 뭐 다들 사마천 사기로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 사마천의 사기에 오자서라는 사람의 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서 열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고사성어 중에 일모도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제목의 부제로 오자서의 처절한 복수 이렇게 다뤄놨는데, 이 오자서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인 왕에 대해서 응징하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라, 지금 요즘 현대 사람들 그 개념으로 들으시면 오자서 저런 찌질한 놈이 다 있어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자서라는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의 어떤 윤리 개념이나 그런 걸로 보시면은 맞지는 않고요. 춘추 전국시대에 아버지와 형을 죽인 그런 왼수는 같이 하늘조차 같은 하늘을 이을 수 없다, 불구대천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우리 요즘 요즘 사람들 표현대로 저 왼수 같은 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왼수예요. 같은 놈도 아니야. 제 것도 빼 그냥.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좀 속된 말로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놈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부모나 형제를 죽인 자들을 여겼기 때문에 정말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오자서가 이 정도로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자서라는 사람이 처절하게 복수를 했는데, 그거를 일모도원이라 그래서 네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일모도원 이 네 글자 자체는 날은 저물고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모, 벌써 날은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지는데, 도원, 가야 될 길은 원, 아직도 멀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다, 원래 이런 뜻인데, 도대체 왜 이 일모도원이라고 이미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고, 요 내용이 오자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죽인 사람에 대한 복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하실 텐데, 이 오자서 열전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오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 전국시대 사람인데, 초나라는 나라
여섯 개 가장 강했던 나라, 뭐 진나라, 촌나라 해서 6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오자서의 아버지인 오사하고 형 오상은 그 소부 비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나라의 관리인데 이 사람의 참언이라 그래서 거짓으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해 바친다 이렇게 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윗사람한테 제재 이렇고 저렇고 저런 놈이에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참언이라고 하는데 그 참언으로 초나라 그 당시 왕이었던 평왕한테 형과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오자서도 체포령 떨어져가지고 잡히면 바로 죽는 건데 오자서가 오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때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 사람이기는 한데 오자서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신포서라는 친구가 이 오나라로 도망가는 사실 오자서를 만났어요. 중간에 길바닥에서. 그래서 오자서한테 야, 네 아버지하고 형하고 죽었는데 너는 아버지 형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서 같이 죽지는 못할 망정 너 혼자 도망가냐? 지금 요즘 시쳇말로 하면 너 혼자 튀냐? 뭐 이제 이렇게 친구인데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도 깐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죽기 직전에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갔다가 너도 잡혀서 같이 죽든가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부모 형제 죽어나가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튀냐. 근데 오자서가 그때 한 말이 같이 죽으면 그냥 필부의 효도일 뿐이지만 일단 지금은 도망가고 언젠가 내가 돌아와 죽은 부모와 형제의 원수를 갚는다면 제대로 복수를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부모 형제 버리고 도망간 놈이란 치욕 죽는 감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미 복수할 생각으로 완전히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오자서가 도망을 가서 몇 개의 나라를 떠돌면서 그러니까 나를 써달라고 나 좀 임관시켜서 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세를 하다가 마지막에 오나라에서 임관을 하게 되고 오나라 왕이었던 함녀가 이 오자서와 손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를 통해서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하면 거의 미국 같은 그런 초나라가 나라가 되는데 이때 오자서가 오나라의 행인이라는 관직인데 이게 외교장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특히 그때는 춘추 전국 시대로 전국이 뭐 6개 나라 내지 7개 나라 특히 강한 나라가 있었고 약한 나라까지 다 하면 몇십 개의 나라들이 있어서 그 나라들 간의 외교 문제 전쟁할 것도 외교로 해결하자 아니면 그냥 전쟁하고 보자 이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던 시국이라 그런 어떤 지금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에 올라서 외교를 전담하게 된 오자서가 이 아까 얘기한 자기를 등용해준 오나라 왕 함녀를 설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그 사람의 어떤 군주로서의 야망, 부국강병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여간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손무의 진두지 하에 초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서가 직접 군사를 끌고 초나라를 공격을 해 들어가서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태어나서 살던 나라니까 질이라든지 어디 가면 뭐 있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손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이 돼서 작전 지휘하고 있는데 질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도까지 점령하고 궁성을 들어갔지만 이 오자서 아까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나라의 평왕은 이미 죽어 없었어요. 그럼 그 후계자인 즉 평왕의 아들인 소왕이라는 왕 또한 어디로 사라졌나? 저기 쳐들어오니까 도망갔어. 또 어디로 도망갔나도 근데 몰라.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못 찾아. 이런 분위기일 때 너무 아들이라도 찾아서 아들 목이라도 내 눈앞에서 내가 목을 베라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이 분이 차올랐겠어요. 그래서 오자서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인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게 하고 평왕의 시신을 꺼냈어요. 무덤 파고 시신을 꺼내. 이미 이것만으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싶으실 거예요. 암만 왼소래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요. 부모와 형제 왼수라면. 어쨌든 그 평왕이 무덤을 펼쳐서 시신을 꺼내고 그 시신에다가 채찍질을 3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 안 해보셨죠? 전 체험으로 나무에다 채찍질 하는 거 한번 그때 해봤는데 한 10번하고 어깨 빠졌습니다. 근데 그 채찍질을 300번을 했다. 처절하죠. 그것도 이미 가본이 죽어있고 그 아들이라도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데 아들도 어디 숨었나 모르고 도망을 갔다는데 시체를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 꺼내갖고 채찍질을 300번이나 하고 있는 이 오자서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 그랬는데 아까 그 오자서가 처음에 형과 아버지가 죽을 때 도망갈 때 만났던 가장 친한 친구인 심포서가 역시 근처 산으로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인 오자서가 한때나마 자기 군주였던 평왕의 시체를 꺼내고 거기다가 채찍으로 매질을 300대나 하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겠죠. 암만 지 친구래도. 그래서 자기 또 아는 사람을 보내서 오자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평왕의 신하로서 왕을 섬겼던 그대가 지금 그 시신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 천리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 일이 또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자서를 깐 거죠. 어떻게 보면. 야 그래도 네가 한때 그 사람의 뭐 물론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는 있으나 한때나마 그 사람이 신하 너도 신하였지 않느냐. 네 아버지도 그렇고 네 형도 그렇고 근데 시체까지 끄집어내서 채찍질 300대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러고 깐 건데 복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는 좋다만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오자서가 대꾸한 말이 오늘의 제목인 일모도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모도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때 이제 사마천 사기에 나온 기록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자면 오일모도원 고로 도행이 역시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심포서의 말에 대답을 이렇게 해준 거죠. 그 뜻이 아까 얘기한 일모도원은 해는 지고 갈 길은 멀어. 갈 길이 멀다. 해는 이미 근데 니은이 저쪽 끝에서 해 떨어지고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왜?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이게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뜻이 더 확대가 됩니다. 뭔 뜻이냐? 내가 이미 늙었다. 왜? 날이 저물어서. 날이 저물었다는 건 내 인생에 내가 이미 노인이 되었다. 도원. 갈 길이 멀다.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또 뭐겠어요, 결국. 내 몸은 늙었는데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자서가 사실은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가 와도 솔직히 너무 했거든. 근데 평왕, 그러니까 소왕도 도망갔고 평왕은 뭐 이미 죽어 번짓고 그 소리 듣는 순간 막 이게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고 어떻게 못하고 시체라도 파와라 해갖고 채찍질 300대까지 해놓고 사실 자기도 뒤가 약간 캥기고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는 심포서가 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버리니까 그건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한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원수는 갚아야겠고 그러니까 갈 길은 뭔데 해는 저쪽에 벌써 지고 있다. 그건 난 이미 늙어서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이미 늙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에 제대로 맞춰서 순응하면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나씩 차분차분히 뭘 해나갈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복수는 복수대로 찌질하게 해놓고도 자기를 그 부분에서 비판하는 친한 친구인 심포서한테 변명 아닌 변명 그런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고 있는 오자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원고에는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이 오자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자기 조국까지 공격해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오나라 왕 합려를 당시의 패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오나라 자체를 미국이나 중국처럼 패권국가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다시 참언으로 본인마저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이 오자서가 또 정말 오기에 찬 사람인 게, 복수도 찌질하게 오기에 차서 찌질하게 했지만 자기 죽을 때도 참 오기에 찬 게, 죽기 얼마 전에 죽을 거 알고 자기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 둘을, 그러니까 오나라 가서 새로 장가를 가고 좀 어린 아들 둘이 있었다고 역사 이름이 돼 있는데, 이 둘을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한 2달 갔을 때 맡겨놓고 와요. 거기에 잘 아는 그 대부라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오는데, 이 오나라에서 결국 참원으로 위심을 받아서 사형을 당할 때, 그나마 그래도 오나라에 남아있던 몇 명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서 유언을 남길 것이 없느냐 하니까, 내가 죽으면 내 눈을 빼서 저 월나라 애들이 이 오나라를 공격하려면 남문을 통과해야 되니 남문의 꼭대기에 내 눈알 2개를 묶어놔라. 이 오나라로 월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오나라가 망하는 꼬라지를 내 2눈으로 볼 것이다. 찌질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악담을 하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찌질하게 악담을 하고 갔다라고만 또 얘기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월나라의 왕 부천에 의해서 오나라가 함녀의 아들 부차가 왕일 때 망하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자서가 또 찌질하다기보다는 예언자였나 싶기도 하고요. 예, 딴소리였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일모도원이라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오자서 열전의 내용 중에 일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